웰컴 투 별별 실험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호정입니다. 형님 잘 지내셨어요? 또 한 주간? 요즘 새로운 거를 볼 때마다 네. 무조건 과학적인 걸 좀 접목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지금 또 새로운 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 또 한번 과학적인 걸 접목을 한번 시켜봤으면 좋을 것 머리야. 같은데요. 옆에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찬 컵에 얼음이 지금 둥둥 떠 있죠. 하나는 공기가 들어있는 얼음이고 하나는 물이 들어있는 얼음이에요. 저 얼음이 녹아서 만약에 물로 다 변해버린다면 저 물컵의 수면은 어떻게 될까? 아니 이거는 너무 상식 아닙니까? 상식. 나도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야. 왜 나를 이렇게 낮게 보지? 올라가잖아요. 사실 정답은 공개하자면 저 두 개 모두 수면 높이가 변하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 왜 그런 거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사실 물과 얼음의 상태에 따라서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부피가 변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물 안에 잠겨 있는 부분 있죠. 그 잠겨 있는 부분만큼 정확하게 그 얼음이 녹아서 딱 들어가요. 바보야 바보. 그걸 생각을 못하고 바보는 아니죠. 어떻게 하나만 생각을 했을까? 네. 에?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 고유한 양을 말하는 게 질량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일상에서 우리가 자주 응용하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변하더라도 그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요겁니다. 그렇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질량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을 의미를 합니다. 물질은 크게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변화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물리적 변화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 모양이나 크기 혹은 뭐 물질의 상태 이런 것들이 변하는 반응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이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것. 이 물 분자에는 사실 구조가 변한다고 물 분자의 개수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이제 얼음인 상태에서는 서로 잘 정렬해 있어서 고체 상태로 있는 것이고 이제 물로 넘어가면 이 결합이 조금 허술해져서 이제 유동적으로 돌아다니는 상태인 것이고 기체가 되면 완전히 멀어져서 이제 펄펄 날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리의 차이만 있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물리적인 이런 걸 물리적 변화라고 하는데 그럼 이 화학 변화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학 변화. 그 화학 실험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전에 우리 디슨 씨가 그 금도끼 만들었을 때도 금도끼. 그 앙금 생성 반응? 네. 그죠? 네. 이 질산납이랑 뭐랑 이렇게 섞으니까 갑자기 이제 금가루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화학 반응은 이처럼 이 각자의 고유한 성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거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물에다가 전극을 가해서 전기분해라고 하거든요. 네. 전극을 가해서 물을 쪼개면 다시 이제 수소와 산소로 분리가 돼요. 그 양쪽 전극으로 수소와 산소가 모여서 다시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여기서 질문을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 물질의 상태가 만약에 액체에서 기체로 변했다면 질량이 줄어들까요, 형님? 이것도 약간 나를 엮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체라고 하면은 뭔가 가벼우니까 당연히 라고 하겠지만 예. 나 이번에 안 속아. 주제가 질량 보존의 법칙 아닙니까? 예? 똑같다. 맞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와! 네. 이 원자의 배열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뀐 것일 뿐이지 기체가 되어도 그 기체를 정확하게 분자 수를 다 유지할 수 있으면 질량은 그대로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좀 신기하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거네. 뭐 빨간색 블록이 10개, 그리고 뭐 파란색 블록이 10개, 노란색 블록이 10개. 이 10개로 이제 집을 만들었다가 뭐 자동차를 만들었다가 이것저것 뭐 책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를 만들었지만 이 배열과 형태만 달랐지 우리가 썼던 30개의 블록으로 만든 것은 이 변함이 없는 거다.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비유가 너무 좋습니다. 저랑 자리를 이제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리 바꿔도 우리는 별로 변한 게 없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가 이 물질의 양을 이렇게 무게로 이렇게 재잖아요. 그러면은
무게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가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짚고 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질량과 무게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게는 사실 중력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실제 힘이고요. 아, 무게는 네. 그 질량은 물체를 이루는 물질의 고유한 양을 말해요. 그래서 질량에 비례하게 무게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질량과 무게를 우리가 동등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무게랑은 다른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 다르냐면요. 원영님께서 지구에서 네. 몸무게를 쟀는데 그게 80kg이 나갔다. 그런데 달에 갔어요. 다시 몸무게를 잽니다. 그러면 몸무게가 13kg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달이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에서나 달에서나 그 사실 형님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과 원자들의 질량은 똑같이 80kg으로 같아요. 내 몸 상태는 그대로인데 그렇겠네.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그 몸무게의 단위는 킬로그램이 아니고요. 킬로그램은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예요. 네. 그래서 무게를 나타낼 때는 킬로그램 힘이라는 단위를 사용해야 원래 물리적으로 정확한 단위입니다. 그게 우리 이제 무게 단위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데 편의상 힘을 생략하고 그냥 질량 단위인 킬로그램으로 무게를 표현하고 있지만 네. 이제부터는 이제 숨어 있는 거죠. 뒤에 가로 열고 힘 가로 닫고. 근데 킬로그램 힘은 오늘 처음 들어봐요. 그렇죠. 생소하죠. 완전 생소해요. 네. 그러니까 킬로그램은 엄연히 이제 질량의 단위다. 맞습니다. 킬로그램 힘은 이제 무게.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화학적으로도 이 형태와 원자의 배열만 이렇게 변할 뿐 이제 질량은 동일하다. 이걸 또 이해해봤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 불변의 케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우리 정디승과 정 박사님의 우리 실험실로 한번 가보시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떤 재미있는 네. 과학 실험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로 뭔가 출입이 없는 닫힌 개인 경우에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전후가 질량이 그대로 보존된다는 법칙이에요. 그걸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준비한 게 바로 이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얼음 덩어리 꽝꽝. 네. 이 드라이 아이스는 특징이 바로 고체가 이렇게 기체로 승화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런 연기와 같은 이산화탄소로 상태 변화를 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외부로 이렇게 빠져나가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준비한 것이 바로 이 풍선입니다. 이 드라이 아이스 조각을 넣고 묶어주세요. 이렇게 바로요? 네, 너무 작지 않아? 얼른 작아 괜찮아요. 자. 이 안에는 드라이 아이스 한 조각이 들어 있고요. 이제 빨리 여기를 닫고 이 공기를 빼서 닫힌 개를 만들어 볼게요. 하고 재보겠습니다. 409.9g. 야, 박사님 풍선이 빵빵해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질량은 어때요? 그대로 409.9g. 네. 우리가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는 그 원래의 물질이 바뀐 건 아닌 거죠. 물론 배열이 바뀌어서 고체가 기체로 바뀌기는 했지만 더 추가되거나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안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짜잔. 오! 드라이 아이스가 없어졌어요. 이야, 드라이 아이스 있나 볼까? 열어볼까? 이야, 없다. 자, 보세요. 드라이 아이스는 없어졌어요. 두 번째 네. 또 있나요? 이번에는 앙금 생성 반응에서도 질량이 보존되는지를 볼게요. 짠! 이야, 뭔가 또 액체가 두 개 있어요. 그렇죠? 이게 염화 나트륨 그리고 질산은 이 두 개를 또 합치는 거 아닌가? 오 맞아요. 맞아요? 해보겠습니다. 네, 108.2g. 자, 섞어보겠습니다. 예. 염화 나트륨을 오! 하고 옆에 놔주세요. 딱!
자,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전 108.2. 아까 몇이었지? 108.2. 똑같은 거예요? 네. 오, 그래서 우리가 염화 나트륨과 질산은을 반응시켰을 때 질산 나트륨과 염화은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중에 질산 나트륨은 이제 수용액 상태에 녹아 있고 염화은이 앙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앙금이 만들어졌음에도 질량은 그대로라는 거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세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을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실험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이번에는 두 개의 물질을 반응시켜서 새로운 기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은 이 염산을 사용을 해야 해서 저희가 특별히 이제 후드로 왔습니다. 이야, 안전한 실험을 위해서 안전이 확보된 실험 장치. 맞아요. 달걀 껍데기 넣어보셨잖아요. 부글부글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네, 그 달걀 껍데기의 성분이었던 탄산칼슘을 여기에 한 숟가락 정도 넣어보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염산을 넣어보려고 해요. 염산은 조심해야 돼요. 네, 하고 이 안에 제가 얼른 탄산칼슘과 염산을 넣었습니다. 대박. 무게가 오, 야, 소름이다. 300g 딱 맞아요. 300.0. 오, 300.0. 네, 대단하신데요. 반응을 시켜볼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얘를 이제 두 개를 섞어야죠. 만나게. 아, 그러면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이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네. 쓰러뜨려서 오, 오, 이야.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보이지는 않지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무게의 변화는 없어요. 이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해볼까요? 자, 가겠습니다. 자, 오, 됐어요. 오, 와, 너무 신기하다. 0.003g이 빠졌나요 지금요? 0.3. 0.3g? 더 열어볼까요? 네. 많이 줄어들어요. 사기치지 마요, 박사님. 이거 올려야지 이렇게. 박사님, 이거 올려야죠. 오.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열었을 때 줄어든 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날아갔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야, 오늘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알찬 수업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까먹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네. 질량 보존의 법칙 네. 잘 봤습니다. 와,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봤어요. 닫힌 개를 열어버리지 않는 한 이렇게 뭐 소멸이라는 현상은 이제 없겠네요. 그 정확하게 이해하시는데요. 닫힌 개라고 하는 건 물질에 유입이 없는 개를 말해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말하면. 물질이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 것이 없는 개를 우리가 닫힌 개라고 해요. 닫힌 공간에서 이게 나무를 연소시킨다고 하면은 연소하면서 생성된 이 이산화탄소나 이 기타 기체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이 질량을 재보면은 이제 질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네. 사실 액체나 이 고체가 그게 이제 기체로 변하면은 당연히 훨씬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물질이 이제 고체, 액체, 뭐 기체 중 어떤 상태가 되어도 그 본래 가지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던 그 질량은 절대 아예 변하지 않는다. 이거를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런데 아주 만 옛날에 이 현상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아니 그런 조건이 다 갖춰져 있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네. 그렇게 생각할 수 네.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담긴 스토리를 또 좀 가지고 왔습니다. 스토리.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좋습니다. 네, 18세기 프랑스로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18세기 프랑스로 갑니다. 세상에는 불에 잘 타는 물질이 있고 쉽게 타지 않는 물질이 있죠. 그래서 그 차이가 뭔지 이해할 수 없었던 당시의 과학자들은 이 임의로 어떠한 입자를 하나 만들어서 이 입자가 물질이 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입자다. 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플로지스톤이라고 말했어요. 그 당시 과학자들은요.
그래서 이 플로지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열소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연소라고 하는 반응은요, 이 플로지스톤이라는 물질의 방출 현상. 그러니까 열소가 타서 없어지는 걸 우리가 연소라고 한다. 네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무가 불에 타면은 이 나무 안에 있던 플로지스톤이 달아나고 열로 타서 없어지고 열소가 플로지스톤의 껍데기인 재만 거기에 남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던 거죠. 네, 눈으로 보면 대부분 연소와 함께 질량이 줄어드는 게 그냥 보이니까 이 가설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한 세대를 그냥 계속 이제 패러다임으로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종이를 태우면은 분명히 질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금속을 태우면 이 금속이 산화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오히려 질량이 늘어났던 거예요. 그러게요. 그럼 늘어난 질량은 어디서 온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과학자들은 플로지스톤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어서 네. 그게 빠져서 없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남는 게 재다. 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금속은 타도 무게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혼란스러웠겠죠. 그때 이제 바로 이분이 이것을 정리를 좀 해줍니다. 어떤 분?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근대 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인데요. 라부아제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라브 아버지. 이 라부아제는 물질이 연소하는 데 있어서 질량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정하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정교한 저울을 만들어서 수없이 실험을 반복했다고 해요. 그래서 연소 전후의 질량을 정확하게 재는 실험들을 몇 개 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것을 증명하게 했던 실험은 산화시킨 수은을 열을 가해요. 그럼 열 때문에 산소가 바깥으로 튀어나가거든요. 네. 다시 기체로. 이 튀어나간 산소 기체와 남아있는 그 순수 수은 있죠. 이것의 질량을 비교를 한 것이죠. 근데 그 질량이 어떻다? 같았다? 같았다. 결국은 그 차이가 플로지스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산소라는 원소. 그 원소가 물질과 상호작용하면서 산소가 물질과 결합하면 이제 탄다. 플로지스톤설이 있었을 때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믿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라는 거를 밝혀내는 순간 그걸 믿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그래서 허탈하죠. 허탈했을까. 맞습니다. 예. 라브 아버지! 최고예요. 예. 저희가 지금 질량 보존의 법칙을 알아가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알고 보니 좀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종종 미세하게 좀 헷갈린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디슨 씨와 제작진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완벽하게 정복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하거든요. 이름하여 별별 퀴즈쇼. 자, 여러분도 함께 퀴즈에 도전해 보시죠. 아,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디슨의 괴짜 실험실을 이끌어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간의 수고를 인정하는 바 디슨 씨에게 발명 기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짜요? 얼마? 아니, 와, 야, 100만 원? 달러나. 와. 퀴즈를 통해서 맞추시는 만큼 드릴 거예요. 만약 틀리시면은 문제 하나당 뒤에서 숫자 0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 틀리면 그냥 예. 세 문제 틀리면 1,000원 있어. 오, 무섭다. 오, 무서워요. 자, 첫 번째 문제 갈게요. 화학 변화에서 다른 물질로 변해도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물질을 구성하는 이것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분자, 2번 전자, 3번 원효, 4번 원자, 5번 원소. 중간에 헷갈린다. 효준 씨는 몇 번? 저는 원자 하겠습니다. 그럼 나도 원자. 알겠습니다. 짠짠짠짠. 디스 씨가 5번을 골랐습니다. 자, 정답은 4번 원자입니다. 사실 원소와 원자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원소는 카테고리예요. 그러니까 원소를 구성하는 놈들이 원자죠. 그러니까. 구성하는 놈들. 예. 헷갈릴 수 있어요. 예. 본인 손으로 0을 떼주시겠어요? 잔인하다. 한 방에 아니나구나. 한 방에 단위가 날라갔다. 단위가 날라갔어. 와, 10분의 1씩 쪼개는 거 아니에요? 틀리면. 10만 원 남았네. 자, 이번 문제는 앞에 재료가 준비되어 있죠. 저 강철 솜 준비했는 거 처음 봤어요. 이 안에 있는 네. 재료를 이용해서 강철솜 자체의 질량을 늘리시면 됩니다.
저 질량을 늘려라. 늘려라. 오, 늘려보겠습니다. 저걸 아, 가지고 뭘 어떻게 하든 간에 오, 매우 질량은 얇네. 변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수세미랑 똑같은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늘리냐고. 짠짠짠. 이야, 6.1g. 자, 일단 무게를 쟀어요. 어떤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무게가 늘어날 것 같아요. 오, 잠깐만요. 어떻게 하려나? 그러게요. 오. 근데 저 라이터로 뭐 야, 철 야! 셀을 녹일 수는 뭐야? 오케이. 하고 있어요. 저게 철이 워낙에 하고 있습니다. 가늘다 보니까 오. 발연점까지 금방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도 늘어난 것 같은데 몽글몽글 보시면 야, 저 지금 철솜이 검은색으로 완전 변했어요. 그렇죠. 예. 탔습니다. 자, 좋아요. 예. 그래서 산화철이 된 거죠. 아, 6.1 산화철. 예, 예. 6.1g. 하나, 둘, 셋. 아, 6.7g. 6.7g이 됐습니다. 보이시나요, 늘어난 거? 왜 저래? 왜 저래? 성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아, 성공 맞죠? 예. 아, 이거 좀 어려웠다. 놀라운 화학 반응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산소들을 이용해서 이제 연소가 일어나고 산화철이 되면서 산소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와. 질량이 늘어나는 것이죠. 아유, 잘 푸셨어요. 네. 야, 이 10만 원 저 되게 중요합니다. 기름 넣어야 돼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잘 상상하면서 풀어보세요. 상상력 퀴즈. 정디스라는 글자. 상상력의 왕. 어느 날 목이 말랐던 디스님이 콜라 한 잔을 따라 마신 뒤 깜빡하고 뚜껑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잠이 들어버렸는데요. 맛이 없겠다. 다행히 하루가 지난 콜라의 질량은 변하지 않았답니다. 이 이야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가스를 뺐으면 빠밤. 부피가 빠밤. 줄어들었을 거고. 빠밤. 그렇죠. 나도 X. 정답은 어. X 맞습니다. 나이스! X!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간 것이죠, 콜라에서. 빠져나가면서 부피도 줄고 질량도 줄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지구에서 무게가 60kg인 디스님이 무게 6kg의 짐을 들고 달나라 여행을 떠났습니다. 달에서는 짐의 질량 1kg까지만 입국할 수 있는데요. 달에 도착해 짐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딱 1kg이 측정돼 무사히 달나라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위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왜 틀렸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네. 아까 달나라에 가면 중력 때문에 내가 80kg이 13kg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통과되죠. 통과돼요? 네, 달나라 갔는데. 오케이, 통과됩니까? 어. 저는 통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게 계산할 필요가 없는 문제거든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계산을 간단하게라도 좀 해야 예, 6kg이니까 예. 6분의 1이면 1kg. 지금 디스 씨가 그거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학입니다. 짐의 무게를 확인할 때 1kg. 1kg가 아니라 5kg입니다. 오, 있어. 여기 있네. 5. 여기 있다. 5. 저 5가 뭔지 모르겠어요. 상상력이 더 어려운 것 같아. 사실 6kg의 물체의 질량은 얼마이죠, 저희가? 6. 질량이 나왔는데 질량은 어떻다? 질량은 똑같다. 변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래서 사실 함정이 들어가 있는 문제라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질량 6kg이니까 입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저 문제를 푸는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고. 제가 너무 이렇게 혼란스러웠어요. 어제 분명 배웠는데 무게와 질량은 다르다고 배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아이, 속상하다. 10,000원이야. 손이 안 떨어지네. 와, 10,000원이 되었어. 야, 100만 원이 만 원 되니까 되게 없어 보인다. 진짜 슬프다. 10,000원. 자, 뭐야 이거요? 지금 10,000원입니다. 그래서 만 원이나 파는 게 아니야. 나이스! 이야! 야! 뭐야 이거? 저 보세요. 야, 이게 더 10,000원 넘겠다. 이게. 이야! 앞으로 우리 과학 실험 때 더욱 집중하는 발명왕 정디슨이 되겠습니다. 정디슨 화이팅! 네. 야, 화이팅! 와. 야, 네. 다 완벽하게 오케이 다 배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퀴즈로 접근을 하니까 이게 왜 헷갈리는 거야? 야, 이제는 알 것 같아. 이제는. 그렇죠. 네. 저희가 퀴즈 중에서 철솜 질량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철솜 조건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린 열린 거였잖아요. 그럼 만약 닫힌 게에서 그 실험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친 게에서는 이제 안 되겠지. 안 되겠죠. 질량의 변화가 없겠죠. 그 실험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여기 스튜디오가 우리 열린 게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다친 게를 준비를 했죠. 아우 너무 많이 다쳤다. 잘 다쳤네. 네, 완벽하게 잘 닫혀 네. 있죠. 근데 이 안에 지금 보시면 지금 실험에 썼던 강철솜이 들어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이 강철솜에다가 제가 불을 붙일 건데요. 그래서 9V 건전지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건전지로 불을 붙인다. 이렇게 생긴 건전지입니다. 이게 이제 강철솜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와 닿으면 순간적으로 이제 높은 전압과 전류가 흐르게 돼서 도선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닿으면 불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전지를 잘 닿지 않게 이 상태에서 뚜껑을 닫습니다. 네. 이제 열린 게에서 닫힌 게가 됐어요. 음. 올려서 질량이 얼마인지를 좀 재보겠습니다. 이 닫힌 게 안에 있는 전체 모든 원자의 질량 다 더한 게 810g. 네. 이걸 이렇게. 눕혀서 그 척가루에 닿게 하면 오! 오. 네, 우와. 지금 불타고 있죠? 지금 타고 있지만 네. 저울에 그램 수는 변하지 않는 걸 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전혀 질량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와. 그러니까 이게 탔는데도 닫힌 게에서는 질량이 이제 똑같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 이 닫힌 게 안에 구성되어 있는 네. 모든 원자들의 총합이 똑같으니까 음. 무게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네네. 물질의 질량 변화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니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산소 같은 기체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무게도 거의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네. 물질이 타고 나면 오히려 가벼워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불확실한 가설을 뒤집기 위해서 결국 밝혀낸 질량 보존의 법칙. 이 원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은 소멸하거나 또는 무에서 물질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질량이다. 네, 별별 실험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차고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너무 궁금해. 너무 신기했다. 아니. 아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수능 시험에 조금 애매하게 문제를 꼬아놓으면 네. 진짜 많이 틀릴 것 같은데. 수능 시험에서는 질량 변한다고 문제 못 냅니다. 왜? 왜냐면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분리의 법칙은